네, 잘 쉬셨나요? 자, 우리는 같은 민족인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가?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생각을 하죠. 당군의 하루 자손이고. 실제로 뭐 같은 민족이죠. 뭐 아닌 건 아닐 이유는 없죠. 저는 뭐 이렇게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민족이다. 오랫동안 전란해서 외국 피가 많이 섞였을 것이다. 아마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아마. 그죠? 대체로 이 일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언어 혈통이 같다. 뭐, 언어 혈통 문화가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언어, 혈통, 문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다른 민족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 같은 민족이다 보는 것도 그렇고, 이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거든. 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동포,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민족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기존에는 뭐 우리가 같이 김치 먹고 같이 이렇게 그 설도 같은 날에 정하고 추석도 같이 지내고 말도 한국 사람끼리는 뭐 통역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민족이라 하고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연, 언어가 같은가? 그런 생각 보면 언어가 같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축약을 하면요. 저는, 이게 뭐 그런 걸 여러분들도 잘 알죠. 뭐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항상 이렇게, 최근에 갑분사 이런 말도 최근에 전 알았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이런 말인데 이 정도 이제 아는 사람이 그 아주 고도한 그 축어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데 어쨌든 어른, 아이, 남녀노소 세대별로 전혀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군대 이제 예비군 훈련할 때 옛날에 만나면은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 정도 수준의 표현들이 있어. 이상하게 개구리 옷만 입으면 막 그냥 그 약간 이렇게 표준 이하의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 표현도 좀 다르고요. 가정에서 달라요. 가정에서 어떻게 쓸까? 과정하고 학교가 똑같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격식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집에 뭐 또 늘어져 가지고 동네 아저씨처럼 살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언어라는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저희들만의 언어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도 모르더라. 그런데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들만 아는 단어를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본래. 예.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인과 무학자 간의 언어 차이가 있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이때는 제가 보니까 배운 사람도 뭐 못 배운 사람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 이상으로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의 표현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무학자가 전혀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어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제도적인 교육을 받던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를테면은 현장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현장 용어에 익숙하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대학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대학의 표현에 능숙해요. 그죠? 고리타분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차이 같은 사람들 만나면 저도 이제 또 동창회를 가보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은 뭔가 텁텁하고 터프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아주 고상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잘 안 통하죠. 여러분 다 통합니까? 저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말이 잘 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전혀 다른 세상을
서로 기대하는 게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다르죠.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표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 사람은 또 공통적인 혐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서로 다르다. 그죠? 오히려 일본 사람하고 저하고 친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저하고 중국 사람하고 친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언어의 본질은 진실성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진실성이 느껴지면은 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비록 좀 무식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실성,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진실성이 있으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상한 말을 쓰더라도 진실성이 없으면 떨어지더라.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진실성과 더불어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또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똑같은 사물을 놓고 예,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A라는 당에서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1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오부제로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으로 오부제로 해서 월화수 뭐 1, 6원 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A라는 데서는 이것은 아주 그죠? 공정한 분배다 그러고 B라는 곳에는 국민을 속인다 그러고 그죠? B라는 정당은 그러니까 A는 너무나도 공정하다. B는 속인다. 이 두 개 엄청 차이 나잖아요.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다른 거예요. 이해관계가 특히 다르면. 결국 이해관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익이죠. 이익은 권력과 재력이죠. 그죠?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의 이익이 제일, 그 다음에 이익 중에서 하나가 명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그죠? 뭐, 자존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키는 이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관계 자체를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마스크 배급을 놓고도 A와 B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시야가. 그래서 시야가 다르고 이해가 관계가 다르면 이렇게 언어가 달라진다. 말이 달라도 생각이 같으면 이게 진실성이 담보되면 진실성 이런 것이 담보되면 친구 언제든지 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혈통이니까 아까 세 가지겠죠. 언어, 혈통, 문화 세 가지인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달라도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 경상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런데 같은 민족이에요. 뭐 말 다르다고 뭐 같은 민족이 아닌가. 자, 우리는 같은 혈통입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고려시대 말에 몽고 여자와 결혼한 혼혈족 결혼한 이 모든 왕들이요. 왕들이 혼혈족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다 부인들이 몽고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두 몽골 소생은 아닙니다만, 예? 모두 이제 저기, 왕비가, 몽골 소생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왕비들이 다 몽고 여자와 결혼했죠. 대부분의 왕들이, 충렬왕, 충선왕, 다, 이랬을 때의 그 아들들은 대부분 다 이제 몽고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왕이잖아요. 그다음에 노국대장공주 야탑실리 공주인데 야탑실리 공주가 몽고 여자지요. 그런데 이 야탑실리 공주는 공민왕을 무척 사랑했고 고려를 무척 사랑했던 우리 조상님이죠. 이 노국대장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원나라의 침략에서 잠시간 이 상명부 그 저기 상승총관부를 회복한다든가 이렇게 북진 정책을 쓸 때 길주까지 올라갈 진군할 때 몽고의 간섭을 막아준 사실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몽고의 공주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고려에는 소중한 우리 조상님이죠. 그래서 나는 이 노국대장 공주님을
상당히 우리 위인으로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몽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또 일찍 참 이 고민하기 참 아쉬운 것은 노국대장공주가 일찍 죽기 때문에 왜 그 고구려 황조가 알죠? 유리왕. 유리왕이 치희와 하희가 서로 싸워가지고 치희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희가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뭐냐면 그 권력에서 이게 배제되니까. 그죠? 그나마 그래서 천하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부인 없는 남자, 즉 환이라 환, 호라비 환자, 환과 고독이 제일 인간의 불행한 사람인데, 환은 호랩이고 과는 과부가 고는 고하고 독은 혼자 사는 거, 예, 그죠? 나는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혼자 사는 거는 요즘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고아도 요즘은 뭐 거의 이게 옛날에는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이게 누가 차별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고통받는 두 종류가 있으면 뭐냐? 하나는 환과입니다. 환과. 환은 호라비 환자고 과는 과부 과자인데 이 배우자가 없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을지문덕 장군도 사실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의 문덕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 일파도 대부분 여진족들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했어요. 여진족들이 거의 정탐꾼을 다 하고 다 했어요. 또 조선의 영의정, 거의 앞선 영의정이죠. 좌정성 정도 높인데 영의정이니까 좌정성이죠. 좌정성이었던데 설장수 대감은 위구르 설씨입니다. 위구르 사람입니다. 피는 달라도 같은 형제나 동포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분들이 노국대장공주, 설장수, 을지문덕, 그 다음에 여기 그 퉁두란, 이지란이죠. 퉁두란이랑 그죠? 이지란, 우리 조선 이름으로는 이지란. 이게 여진족인데 이지란이 이성계와 의형제죠, 의형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끼리만 결혼해야 하며 일반 백성들은 신분 따라 왕족이나 귀족 결혼할 수 없었어요. 결혼은. 그렇지만은 그 참 마찬가지로 왕족과 귀족이 결혼하고 왕족이 이 상민과 결혼 못했듯이 이분들도 비록 외국인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을 지켜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찌 예, 그 혈통으로만 민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온들 장군과는 평강공주 한번 볼까요? 온달 장군은 천민이라 그랬고 평강공주는 공주니까 왕족인데 왕족과 천족이 무슨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면 왜 온다리를 온다리라고 그랬겠어요? 온다리를 지금도 바보 온다리 그러잖아. 그래서 온다리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기존 귀족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귀족형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귀족들이 뭐 그냥 해오던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온달 장군은 새로운 방식으로 어, 이 평강공주와 결속을 함으로써 했던 신흥 귀족이 아닐까. 신흥 귀족 청년으로 보는 것이 이 평원왕의 새로운 평원왕이 지금 얼마나 골치가 아팠냐면 중국이 한 150년간 분열돼 있다가 한 200년간 분열돼 있었나요? 300년에서 550년이니까 250년간이 한 300년 가까이 분열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중국이 분열돼 있을 때에 고구려는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평원왕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나라가 점점 이 남조를 점령하면서 수나라가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평원왕은 되게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국이 분명히 통일이 되면 동아시아로 침략해 올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이 평원왕의 고민들이 녹아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달 장군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무사 집단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금도 잘 쓰고 하는 이 정예 부대를 가진 이런 무사 시족 내지는 무사 부족인데 새로운 무사들이 와서 이 평원왕을 지켜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평원왕은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왕실을 공고히 하고 이 수나라로부터 앞으로 통일이 될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미리 방어하는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달도 그냥 온달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문화가 같다. 어, 혈통이 같다. 그죠? 언어가 같다. 그러니까 언어 이야기를 했고, 이제 문화. 문화가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쌀밥을 먹고, 같이 김치를 하고, 김치를 먹고, 같은 것을 또 저리고 심청전, 뭐, 이런 거, 흥부전, 그죠? 같이 케이팝을 즐기고, 그러니까 케이팝을 즐기는 것도, 그래서 이게 쌀밥이나 케이팝이나, 같이, 우리 같은 문화를 가졌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은 문화가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를 판 사람들한테는 견자애라고 불렀죠. 근데 이 밥깨나 먹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부자죠. 부자들이 이 날마다 이제 첩거 누리고, 그냥 이렇게 호의호식사하게 사는데,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본처는커녕, 그죠? 혼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아내도 없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상황도 반해서 부자들은 몇 명씩의 첩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럴 때에 밖에나 먹는 사람에 대한 깊은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화를 가졌냐 하지만은 전혀 이런 세계관이 전혀 다르고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지면 이런 문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남자들이 오히려 귀걸이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여성들이 요즘은 귀걸이를 합니다만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아, 이게 항상 문화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귀걸이를 많이 하는 이런 오히려는 이 임진왜란 때는 이 귀걸이를 한 남자들 때문에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별을 합리화하는 문제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민족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생각을 보면 이 문화가 대부분 보면은 전통 문화가 이렇게 전통 문화를 보면은 이게 전통 문화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이게 보편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풍양속도 있긴 있어요. 미풍양속도 있어요. 이웃을 잘 돕고 하는. 두 번째는 이게 악습이 너무 많아. 그죠? 억압, 악습,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풍양속과 악습이 공존하는 있을 때에 끊임없이 보편화하려는 이 보편 문화로의 전환은 이 악습을 줄여가고 미풍양속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승립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은 문화로 했지만은 이 문화 속에 뭐가 많아요? 악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합집산하는 이런 요즘 이런 뭐 일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가 특정 지역 사람만의 통혼권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우리의 통일성, 단일성 예?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공동체를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세대 간의 문화도 다르고 세대 남녀 간의 문화도 다르며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화도 더도 다른데 왜 우리가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문화에 가지고 민족을 표현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언어, 혈통, 문화 이 세 가지는 민족을 구성하는데 약간 요소는 될지언정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면 뭐가 민족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같은 민족이라는 믿음은 먼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같은 민족이라는 믿음의 근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태초부터 있었다. 당군 할아버지부터 있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고구려 사람하고 신라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은 말이 통했을까요? 저는 통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통역을 썼다. 오히려 통역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구려 신라를 하나로 보고 우리는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아국이라고 그랬어요. 아국. 그죠? 아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도 우리나라, 신라도 우리나라다. 그래서 삼국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 우리 고구려 사람하고 신라 사람 전혀 달랐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고구려 신라 사람을 김부식은 왜 같은 우리 조상으로 봤을까요? 역시 그것은 김부식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관입니다. 그죠? 중국하고 우리 쪽, 이쪽하고 이쪽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비록 우리하고 같은 종족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라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이런 의식들이 삼국사기의 일통삼원이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일통 진한 변한 만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대한은 삼한은 진한 변한 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를 함께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삼한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삼한 일통이라는 말,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말 의식은 바로 중국과 우리는 다르다. 세종대왕 의식하고 그래요. 우리 국지음이 이호 중국하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인데 우리가 쓰려면은 우리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이렇게 말을 안 썼어요. 우리나라 글이 명나라 글과 달라서 이렇게 말을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명나라 글이 국지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어와 달라. 중국과 다르다 그랬어. 명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라는 말은 저쪽 동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의미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동국 예지성남 그러잖아요. 동국. 이거는 조선만이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본래 동국이라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동쪽에 있는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라는 의식은 조선시대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 예지성남, 동국 통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국이란 말은 우리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네라는 것은 그 안에 조선에 복속하는 모든 여진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동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조선 통감 그러지 왜 동국 통감 그러겠어? 그죠? 동국 여지성남 왜 그래? 조선 여지성남 그러지. 그죠? 동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중국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썼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 떨어져 나갔을까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징옥의 난, 세조 때 이징옥의 난 때 이징옥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여진족 되게 친했어요. 여진족의 퉁두란이라는 지도자가 이승계를 도와가지고 조선왕조를 개창했는데 이름을 이지란으로 바꾸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여진족들이 결국은 어, 이중옥에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김종수 장군의 부하였거든요. 이중옥이가. 그러니까 예진족들이 김종수를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세조를 죽이고 수양대군이 김종수를 죽이고 하니까 반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진족과 조선왕조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게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그죠? 이순신 장군 녹도 만으로 부임해가지고 여진족과 전투를 했던. 그래가지고 여진족한테 져가지고 백의종군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 그래 백의종군 두 번 하셨어. 자, 민족 의식이 민족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때 민족이라는 게 본래 있고 그래서 민족 의식이 나올 거다 생각하지만은 거꾸로입니다. 의식이 존재를 규정합니다. 의식이 존재를 규정해서 먼저 민족이 있어서 일부터 시작하고 민족 의식이 생긴 게 아니라 민족 의식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로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의식이 민족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민족이 하나라, 민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바로 민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은 부족이나 시족이나 부족은 부족이 있어야 부족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민족 의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민족이 있어 민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족이 있다고 믿는 생각이 민족을 만든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배타적 시장입니다. 역시 서구에서는 이 시장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기만의 배타적인 시장, 요게 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인 시장을 만들면서 배타적인 시장을 만들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여기가 자기 시장이잖아요.
시장인데, 민족이 뭡니까? 그 민족이 요걸 갖다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국경인 거예요, 국경. 예, 국경. 예, 국경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배타적인 시장의 형성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민족 국가는 바로 이 국경이 요 지역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국가를 민족 국가라 그러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백두산 전개비가 숙종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 숙종 때 만들어지는 상평 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송상 개성의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전하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게 상업이 발전하거든요. 상업 발전하니까 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요. 그래서 상평통보가 숙종 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니까 우리도 국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시장, 한반도에 시장이 형성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런 국경을 만들게 됩니다. 국경과 국가와 민족은 같이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자, 퀴즈입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를 만들고 독자적인 배타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적용됐을까요?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두산 전개비 있잖아. 백두산 전개비처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상평통보 유통권이 완벽하게 통일이 되면서 국경의 개념이 더 확고해지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서 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시장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이라든가 그죠?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요소에서 만들어지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니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구적인 시장 문제로 하면은 어느 정도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맹화가 발전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상공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시장권이 통일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 후기에 오면은 부역병, 번상병 체제에서 직업 군인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다 성을 지을 때는 부역 노동으로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저기 금정산성 지을 때는 다 1원 2푼씩, 1两 2푼씩 다 줬어요. 또 수원화 세울 때도 돌 하나 줬는데 50문씩 이렇게 돈을 줬어요.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조선도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축적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서양의 시장권 문제와 민족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뭐 상평통보를 제외하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민족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대체로 보면 한국의 민족 형성은 침략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침략 그리고 전우회 이런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겼던 가끔 고민하는 통원권 이런 거. 우리나라가 지금 산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산에 막 구석구석에 이렇게 사는데 이 살다 보니까 그 서로 교통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아름아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름아름 사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조용하게 별일 없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아름의 공동체를 깨는 외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에 있을 때는 서로 치고받고 뭐 날마다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은 또 외세 침략이 있으면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산과 그죠? 분산과 통합이 늘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민족이죠. 그래서 한국의 민족의식은 서구 민족주의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그 뭐냐면 동지의식.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동지의식. 이런 거 좀 고민해 주길 바라고요. 자, 다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고려인이 발해인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지난번에 했습니다는 발해인들이 본래는 이 고려하고 사이가 좋았지만은 이 발해인들이 그란 쪽 침략, 그죠?
신입의 향도가 되었기 때문에 향도, 길잡이가 되면서 고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고려 사람들은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발해조가 없잖아요. 발해전이 없어. 왜 없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싸우면 답이 안 나와요. 형제 간에도 싸우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해와 여진족이 왜 우리 민족 의식에서 상당히 배제되었을까요?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해는 누구 거란의 고려 침략의 앞잡이가 됐다는 거. 이징옥에 나는 여진족, 그죠? 세조와의 관계죠. 세조가 김종서를 죽이고 이징옥이가 그 김종서의 부하였고 이 김종서를 여진족이 많이 따랐는데 이 이후에 그야말로 조선과 여진족은 고륙 상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역사의 흥망을 함께한 사람들이 진정한 동포이지 혈연 문화 언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역사의 흥망을 함께한 운명의 공동체, 동지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혈연 문화 언어 뭐 같다고 해서 혈연색이 달라도 우리도 동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진정한 민족이란 뭐라고요? 역사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적을 함께 힘을 모아 물리치거나 서로 돕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낸 종족. 우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고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보셨으면 다시 수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군 조선의 쟁점이네요. 단군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조상일까요? 가히 주몽에서 알, 박격께서도 알, 김수로왕도 알, 다 파충류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군 할아버지만 포유류, 태생설화예요. 난생설화가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 조상들은 다 난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난생인데 뭐 당군 할아버지하고 주몽하고 박학께서는 연결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우리가 신화로서만 그치지 않고 이걸 현실의 역사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군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 중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역시 당군은 할머니였다. 당군은 할머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군이 할머니라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맨 처음에 당군의 논리는 할머니가 됐다면 훨씬 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으로 홍익인간 이념이 나오게 된 것도 결국 우리나라는 어느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거기에 막 추종해가지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다 조그만 장점을 가진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 토론하고 조화롭게 해서 거기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정. 이 조정이라는 게 그 왕의 역할은 왕은 서구의 왕은 이렇게 절대 집단이잖아요. 근데 왕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조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조정이라는 역할에서의 여성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군 할머니 이야기로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여성입니다. 이자나기 노미코토하고 이자나미 노미코토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일본 열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고요. 그 이자나미가 여성입니다. 그 일본의 그 시조, 우리나라 같으면 당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일본의 시조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인데요. 천조 대신, 천조 대신은 여성입니다. 오빠가 스사노 미코토고요. 스사노 미코토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되게 그냥 이렇게 놀렸더니 아마데라스가 동굴 속에 숨었대요. 그럴 때 아메노 무스메노 미코토라는 게 천하절색의 미녀예요. 미녀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춤을 추니까 8만 신이 다 나와서 지금의 일본의 신사가 8만 개잖아요. 8만 신사가 다 나와가지고 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 구경을 하는데 침을 흘리고 춤을 구경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녀 춤추는 거 어떻게 춤추는가 빼꼼 동굴을 열고 문을 여는 순간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머리를 잡아서 하늘로 던졌대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 국기가 되는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 건국신화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아메노 무스메노 미코토가 나중에 니길이라는 그 저기 손자가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천조 대신에 손자입니다. 손자 니기리가 왔는데 이 니기리가 오니까 이 앞에 원숭이 신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 신이 쫙 이렇게 너 누구냐?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메노 무스메노 미코토가 천하절색이잖아요. 이 부인으로 삼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니기리가 일본 열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원숭이 신하고 아메노 무스메노 미코토가 에서 결혼해가 낳은 애들이 바로 사루메 김입니다. 원여군 원숭이 여성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신사의 신관들입니다. 저도 이제 신사 신관에 가네다라는 여성 신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무당도 다 그지 다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죠. 이 올림푸스 산의 신녀도 다 여성이고요. 우리나라 남자도 박수 무당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여자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술 이렇게 루즈도 바르고 다 해야 돼요. 어머니의 꿈자리, 신라의 대원신통,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다, 이렇게 제사조차도 여성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볼 때 단군의 할머니였고, 할머니라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정치 현상이나 이렇게 결속 방식이 조화라는 거, 이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조화, 타협, 이렇게 이 지역마다 이 조화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이 왕이 그래서 중국 왕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왕은 중국 왕은 전제군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혼자서 잘난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품 안아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당군은 이런 리더십, 이런 여성적인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실제 남자든 여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할머니라고 보느냐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할머니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할머니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보면 당군이 나라 세운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무조건 실제로 뭐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니 안 내려왔니 이런 것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자, 학습 내용 요약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시 과제네요. 몇 차씩 과제 내야 돼요. 출석도 대체해야 되고 수시평가 이런 것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요거 다시 읽어보시고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이거 쉽게 쓸 수 있어요. F 한 장 너무 좋죠. 그래서 웹 강의실에 올려주세요. 아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는 그 우리 수강생 저기 보이네요. 네. 자, 다음 3차 시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